오셨습니까? 형 다음 주죠? 시합? 대회 첫 대회 응. 컨디션 많이 올라와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늘 하던 거니까. 그리고 다이어트의 시작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플랜을 가져야 가야 될지를 사실 첫 주, 한 주 정도 딱 해보면 사실 감이 와. 다이어트 상태는 지금 거의 뭐 한 90%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체지방만 낮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겉에서의 체지방은 낮은 상태로 점점 깎아내야 되고 안에서 근육은 반대로 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더 스킨도 얇으면서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볼륨감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다이어트는 이제 한 조금만 더 이제 하면은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더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짧게 굵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피로하지 않게끔, 피로하면 또 근육이 이제 채워질 수 없으니까 피로하지 않게 몸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페이스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시합 경력이 많이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선 그냥 깎아내려고만 하거든. 다이어트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다이어트도 시합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한 과정일 뿐이지 그게 전체는 아니거든. 좋은 컨디션이란 거는 낮은 체지방률과 반대로 수분이 꽉 차 있는 근육이 나와야지, 그게 서로 이렇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라서, 이제 슬슬 이제 조금 이제 근육을 다시 회복하는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약간 몸이 골았지. 나처럼 이렇게 케미컬을 쓰지 않고 이게 내추럴로 할 때는 더더욱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근육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손실이 안 나게끔 한 번에 막 이런 탄수화물을 급격히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림바디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지. 근데 그렇게 형처럼 관리하는 보디빌더들을 인스타에서도 보고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다들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 찌웠다가 그냥 또 살하고 근육하고 같이 깎고 대회 나가고. 옛날보다는 좀 약간 벌크업에 대한 개념을 그래도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요즘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그렇잖아. 알고 있어도 이걸 또 실천하는 거와, 이거를 또 알고 있어도 대부분 실천을 잘 못하지. 쉽진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런 요령이 생긴 건데, 쉽진 않지. 나도 만약에 사업체도 내가 사업하지 않고 그냥 뭐 직장 생활만 하고 그다음에 뭐 애기도 없고 가정도 없고 하면 나도 지금처럼 관리 오히려 더 못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사람이 다 또 방법을 찾은 거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것도 약간 마인드의 차이인 게, 형이랑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형이랑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상황이 이래서 나는 지금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잖아. 엄청 많지. 내 사전에 핑계는 없다. 할 사람들은 다 하고 못할 사람은 어차피 못. 그렇지. 근데 사실 뭐 내추럴대를 나가긴 하지만 꼭 가보면, 나는 그런 카다에서 하는 이런 도핑 테스트도 다 받아봤잖아. 사설 대회 자체가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상업적인 거고, 그렇게 도핑 테스트를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쓸 놈들은 다 쓰고 하거든. 나도 이제 몇 개 그런 내추럴 대회들을 한번 봤는데, 아휴, 쓰는 애들도 다 나와. 허술하죠. 걔네들 심보가 뭐냐면, 아직 완전히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쓰는 그런 대회에 나가면 성적을 못 낼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추럴 데이라고 하는 대회,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그런 쓰는 애들도 나오긴 하지만 안 쓰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약간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 하면 좀 비빌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사자가 없는 곳에 여기서 망하겠다. 딱 그거야. 그런 심보로 나오는 거야.
사실 그거는 도핑 테스트로, 야, 올림픽 도핑 테스트, 그런 올림픽 도핑 테스트에서도 선수들이 다 피해 나가는데, 맞죠, 맞죠. 어? 이거 맘만 먹으면 다 피해. 근데 이거는 그냥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 자신은 알잖아. 어. 나는 자기 자신한테 혹여 1등을 했다고 해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 진짜 좀 창피하고 쪽팔릴 것 같아. 응. 전혀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도 없고. 그렇지.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해냈다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해서 정말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해야 되잖아. 그게 자신의 성장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내추럴 대회에 약수고 몰래 약수고 나와서 1등 한 다음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데 과연 그것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이 성장했다 막 느끼면서 막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난 진짜 쪽팔릴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도 예전에는 그냥 사실 업계에서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으면서도 내가 내추럴이라는 거를 이제 인스타 피드나 막 이런 데서도 내가 노출을 했었어. 왜냐면 그건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런 것들을 굳이 노출을 안 한 게 뭐냐면 어차피 안 믿을 애들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했을 때 좋은 반응보다 안 좋은 반응이 훨씬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약을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걔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자기보다 좋으면 몸이 좋은 것 같으면 저 새끼 구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몸이 안 좋은데 내추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 몸이 그거밖에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정신 승리하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약을 쓰는 애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는 거. 약을 쓰는 애들 입장에서 내추럴 애들 뭐 쉽게 해서 족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병신이고. 반대로 요즘에 보면 이 그 로무세라고 하냐? 자기보다 몸 좋은 거 같으면은 제 약 썼네. 제 로이더네. 제 로이더네 하는. 사실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정작 본인은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본인보다 몸이 좋은 것 같으면 쟤 어떤 거 썼겠지? 쟤 약 썼겠지? 이렇게 그냥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둘 다 약을 썼든 안 썼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거야. 미성숙한 거야. 약간 이건 번외 질문인데 옛날부터 저는 혼자서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형에 대한 생각인데 형은 약간 그런 체질에 대해서 타고나서 이점을 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있지. 저는 형을 항상 보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기봉이는 약 쓰지 않냐? 근데 저는 오래 봤잖아요. 그럼 약을 쓰면 어쨌든 뚜렷한 그 차이가 그렇지. 있잖아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나도 어떻게든 맨날 조금이라도 더 몸이 좋아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거의 2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그럼요. 내가 그걸 썼으면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달라져야지. 그래서 항상 저는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 얘기를 해요. 성룡이 같은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다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랐는데 스킨이 얇고 혈관이 굵은 애들이 있어요. 맞아. 사람들 보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근육도 잘 안 붙고 살도 진짜 안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형이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그런 체질에 근육을 엄청나게 그냥 붙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네, 그래서 형 예전에 막 식사 조금만 못 드시거나 운동 좀만 못해도 형 막 근육 준다고 근육 막 줄어든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살면서 어떤 것이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핑계를 대고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내 신조잖아. 나는 이런 얇은 피부 스킨을 타고난 것도 나는 인정해. 반대로 나 보면 알겠지만 어깨도 좁고 허리도 길고 팔도 짧고 대가리도 크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핑계대고 탓하면 그러면
뭐 어쩔 건데. 맞죠. 내가 뭐 이거 갖다가 뭐 핑계대고 탓하고 하면 갑자기 얼굴이 작아지고 막 어깨가 넓어지고 막 그럴 수 있어. 나는 사실 말해서 이 얇은 피부 스킨 상태로 플러스가 된 것도 있지만 사실 무대에서 나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나보다 근육량도 적고 나보다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런 애들한테 승리했을 때보다 패배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아. 나보다 근육량도 적고 뭐 다이어트도 안 됐는데 얘는 그냥 타고나길 체형 자체가 훨씬 더 어깨도 넓고 허리도 짧고 다리도 길고 X자 프레임 쫙 나오고, 그럼 난 억울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이걸 억울해?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다 왜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왜 맨날 이렇게 돈 벌려고 왜 이렇게 노력하고 왜 얼굴 이거 원빈처럼 못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CF 들어오고 왜 그거 뭐 탓한다고 해서 뭐 달라져?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여서 이걸로 득 보는 것도 있지만 나는 득보다 사실 말해서 보디빌딩적인 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나를 이제 빨리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더 이렇게 더 경쟁력을 심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노력을 한 거지. 이제 이번 거 찍은 거 가지고 유튜브도 시작해야죠, 우리도. 유튜브 이게 사실 유튜브를 뭐 이제 해야지 하는데 뭐 너네도 다 사업하니까 알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세상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할 것들이 이제 또 신경 쓰고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너무 이제 몰입해 버리면 빼앗기는 시간도 많고 해서 계속 주저하고 막 계속 마음만 먹고 그런 건데, 그냥 이걸로 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고, 그냥 뭐 다음 달에 뭐 내 그 책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거 그냥 유튜브 올려서 그냥 뭔가 내 발자취를 계속 남기고 싶어. 그것이 뭐 누군가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혹여나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남기고 싶어. 어떤 채널이 될지 형이 얘기를 좀 해. 지금 뭐 이제 40대로서 이제 보디빌딩을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여기서 얻은 깨달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뭐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면서 느낀 깨달음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공유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아직은 저만큼 길을 걷지 않은 그런 분들이 이제 겪는 오류나 이런 것들을 깨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메인 시합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좀 한번 담아 볼 테니까, 지금 뭐 시합을 준비하고 있거나 보디빌더로서 삶을 이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